실제로 아미노산을 주면 빠르게 반응하나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기가 막힌 효과가 나오는 제품도 있고, 뭐 긴가민가 하는 이게 뭐야 하고 이런 느낌의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농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미노산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농업용 자재가 바로 아미노산제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참 아미노산제가 유행할 때 정말 거지 같은 제품들을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아미노산 제품은 정말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미노산의 기능, 그리고 종류별 특징, 그리고 선택 기준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아미노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미노산의 개념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 같은 거예요.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입니다. 작물이 유기물, 비료, 기타 등등 어떤 그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그 식물체 내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를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작물은 뿌리를 통해서 비료 속에 있는 질소를 흡수하는데요. 이 질소는 작물 내부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시간이 필요한데, 쉽게 아까 집 짓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질소가 시멘트라면은 아미노산은 벽돌입니다. 벽돌 시멘트로 만드는 거 맞죠? 뭐가 됐든 벽돌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벽돌, 즉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 편입니다. 먼저 뿌리에서 가져온 질소를 흡수하고 그게 작물 내부에서 아미노산 전구체로 변환이 되고 그 후에 다양한 효소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아미노산이 합성이 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실제로 비료 속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 체내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작물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 벽돌을 직접 안 만들고 용달차로 받으면은 집 짓는 거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엄청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벽돌 아미노산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작물에 공급이 되면은 아미노산 합성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작물이 추가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흡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 촉진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생이 되고요. 이런 이유로 아미노산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은 작물이 비료를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미노산을 주면 빠르게 반응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기가 막힌 효과가 나오는 제품도 있고, 뭐 긴가민가 하는 이게 뭐야 하고 이런 느낌의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파리트에 각 딱 맞춰가지고 오는 그 벽돌 있잖아요. 그 벽돌이 있고 또 요런 그 건축 폐기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부신 거. 벽돌이 막 세면에 두 장, 세 장씩 붙어 있고, 혹은 박살나고, 아니면 뭐 철근에 엉켜 있고, 뭐 이런 집 짓기 굉장히 어려운 벽돌도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식물이라는 그 집을 짓는 그 벽돌, 구성 자재인데요. 이게 어떤 거는 효과가 기가 막히게 좋고, 어떤 거는 긴가민가한 제품이 있는 이유가 뭐냐? 파레트에 딱 각 맞춰 나온 이런 벽돌이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죠. 실제로 아미노산은 유리 아미노산만이 제대로 된 아미노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리 아미노산은 작물의 대사 과정을 단축해서 빠르게 효과가 나오는데 유리 아미노산이 아닌 거는 이런 효과가 안 나옵니다. 아미노산은 크게 작물에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첫째는 성장 촉진, 두 번째는
환경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예를 들어 작물이 고온이나 수분 부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프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프룰린은 세포 내의 수분을 유지해서 가뭄이나 고온에 굉장히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미노산은 이 영양분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뭐 뿌리죠. 예를 들어 글루탐산 같은 거, 뿌리가 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촉진 역할을 하거든요. 뭐 이 밖에도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한 15가지에서 20종 정도 됩니다. 그 각각 아미노산이 작물에 미치는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몇 가지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앞서 말했던 뭐 프롤린, 그리고 뭐 글루탐산, 뭐 라이신, 세포벽을 뭐 형성하고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뭐 그런 아미노산, 그리고 뭐 메티오닌도 있고, 요거는 뿌리 생장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제품 그 한 병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다 독립적으로 들어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작물의 생육을 좋게 만들고 또 수확량도 높아지고 뭐 품질도 높아지고 뿌리도 좋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이거 막 기가 막히죠. 이게 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다 따로 떼어져 있을 경우에만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떼어져 있다라는 것을 떨어져 있다,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왜 유리 아미노산이 효과가 좋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실 법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동물성 아미노산 그리고 식물성 아미노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대체로 동물성 아미노산은 유리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물성 아미노산은 뭐 어류, 털, 뭐 닭털 같은 거, 닭털, 그리고 뭐 동물 내장, 뭐 피, 뭐 이런 동물 부산물에서 얻어냅니다. 동물성 원료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또 고농도의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제조 과정입니다. 이런 동물성 부산물로 아미노산을 만들려면은 가수분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이 산으로 녹이느냐 아니면은 효소 분해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입니다. 둘 중에 뭐 황산이나 뭐 질산이나 뭐 염산 뭐 이런 거 산 가수분해 방식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성 아미노산들은 산 가수분해로 제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산 가수분해 방식은 아미노산을 제대로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산 가수분해 과정에서는 뭐 질산 또는 염산을 사용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뭐 사실 뭐 대부분 질산 가지고 녹입니다. 뭐 질산이든 염산이든 황산이든 뭐 다 강산이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고온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산, 고온 요것 때문에 아미노산 자체 구조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말로는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마탱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 가수분해 과정에서는 각 아미노산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산 그리고 강한 고온에 의해서 유리 아미노산의 형태가 변형이 되죠. 그리고 일부 아미노산은 서로 막 지들끼리 막 뭉치고 막 결합해서 각자 독립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려면은 유리 아미노산이어야만 하는데, 산으로 가수분해한 방식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없죠. 보통은 이런 가수분해 방식에서 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미노산 본연의 효과가 아니고 질소 효과가 더 크게 발생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우모분, 뭐 닭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질산에 녹였을 경우에 검출을 해보면은 질소가 한 4% 정도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물성 아미노산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아미노산이 아니고 질소 4% 이상과 동물 사체, 닭털 그런 것들이 녹여진 액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동물성 아미노산 흉을 많이 봤죠. 이제 식물성 아미노산을 설명을 드릴게요. 식물성 아미노산은 말 그대로 아미노산을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성 아미노산은 이런 산 가수분해 방식이 아니라 효소,
효소 가수분해 방식으로 제조가 되거든요. 자, 동물성 아미노산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가수분해 방식이 비싸서 사용을 안 한다더니 식물성 아미노산은 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예, 상대적으로 효소 분해할 때 동물성 아미노산보다는 식물성 아미노산이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식물과 동물 세포의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냥 언뜻 생각을 해봐도 뭐 산이든 효소든 뭐든 간에 식물 이파리를 조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닭털 뭐 이런 걸로 조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식물의 잎이나 줄기 뭐 이런 게 조지는 게 훨씬 빠르겠죠. 식물성 단백질은 대체로 그 단백질 결합 구조 자체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효소로 가수분해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효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특정 온도 그리고 최적의 pH가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수분해 방식이 더 적합하고 그러니까 적합하니까 생산 비용이 동물성 단백질을 효소로 조질 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효소 분해 방식은 고온이나 강산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그 어떤 구조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아미노산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식물성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본래의 기능과 효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식물에서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식물이 바로 흡수하고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은 좀 들어보셨을 법한 아미노산 종류인데 하나는 L형, 하나는 D형. 요 아미노산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농가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할 때 L형 아미노산, 그리고 유리 아미노산, 식물성 아미노산이 이게 다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세 개가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L형과 D형이 도대체 뭔지 구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미노산은 구조, 아미노산의 구조에 따라서 L형과 D형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서 L형 아미노산은 그 자연 상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L형 아미노산입니다.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런 L형 아미노산은 원래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용이하죠. 반면에 D형은 뭐냐? D형은 어떤 인공적인 가공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아미노산이라고 보면 돼요. 식물은 뭐 이런 D형 아미노산을 흡수하거나 어떤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L형 아미노산은 식물의 세포 내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식물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L형 아미노산은 거의 식물성 단백질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자, L형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서는 효소를 사용한 가수분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성 아미노산이 효소를 사용한 가수분해 그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L형 아미노산이 식물성 아미노산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D형 아미노산은 아까 그 인공적인 그 가공 과정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래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L형 아미노산이 고온과 강산 뭐 이런 거에 반응을 하면 D형으로 변형됩니다. 식물성 아미노산에서는 대부분 효소 가수분해를 하고 동물성 아미노산에서는 대부분 산 가수분해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L형은 식물성 아미노산, D형은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아미노산을 선택해야 되는가? 답은 뻔하죠. 뭐냐? 제가 권장하는 거 사시면 됩니다. 진담이고요. 저는 늘 진담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재료 방식이 효소로 가수분해한 아미노산.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추출된 아미노산이 L형 아미노산일 것. 세 번째, 위에 두 조건을 갖추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함량이 높을 것, 요런 기준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냥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정말 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하셨고 또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은 진짜 서운합니다 제가.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